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네, 다녀왔습니다. 안 갔어요? 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예. 레드팀에 들어갔어요? 김건희 레드팀에? 아닙니다. 레드팀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도 처벌해야 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김지청장이 어제 레드팀에 갔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2021년 9월 23일 주가 조작 주포 이 씨를 신문한 검찰 조서입니다. 다음 화면 확대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2010년 1월 권오수한테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오수가 주포 이 씨에게 김건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해를 봤다. 주가 총액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합니까?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 땡땡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방조가 아니라 공모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권오수, 주가 조작 주포 이 씨가 공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직접 운영했고 주식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여서 조작 방조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지청장. 현재 자, 또 들어보세요. 김민구 지청장 공판 검사니까 이 자료 봤어요? 네, 그 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봤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공주지청장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질문 취지를 좀 다시 한 번만 정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의원님? 저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게 아니라 공범 주범으로 기소가 돼야 됩니다. 저 자료를 기억하세요? 뭐 봤던 기억은 나고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지검에서 현재 처분한 팀에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 설마가 진짜가 되어버렸는데요. 백주대낮에 두 눈 뜨고 뒤통수를 맞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 한 명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혐의라고요? 이게 무혐의면 주가 조작범이 존재할까 싶은데요. 범죄의 정황과 증거, 그리고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조상훈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주범 권모 씨 등 9명을 구공판 기소하고 6명을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 이하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일부가 시세조정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기소 이후로도 수사팀은 피의자가 주범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지를 수사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그리고 권모 씨 등 시세조정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 이모 씨 등 시세조정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정 가담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주범 권모 씨가 이모 씨, 김모 씨 등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정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해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하였고,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모 씨 등의 경우 권모 씨의 소개 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모 씨 등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최모 씨 등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입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시세조정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 김모 씨를 통해 시세조정 사실을 알고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직접 HTS로 400회 이상의 시세조정 주문을 냈고, 이전에도 김모 씨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바 있습니다. 손모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는 주포의 진술, 주식 거래 당시 두 사람 사이 시세조정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이러한 점을 피의자의 혐의 판단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수사 결과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권모 씨 등 9명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의 수사 이후로도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대표, 시세조정 관련자들, 피의자의 모친 등 계좌주 및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법원 판결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넘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심각한 패악질을 벌이고 만 거죠. 5년짜리 정부의 검사들이 배는 게 없는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정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건희 씨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수사를 해도 이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바보여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김건희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주가 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럼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는 뭘까요? 이걸 지금 수사 결과라고 내놓은 걸까요? 검찰은 이른바 주포들은 김건희 씨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의 지인으로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건희 씨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 조작을 미필적으로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선 김건희 씨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며 손 씨는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도 했고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김건희 씨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으로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김건희 씨는 지난 7월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 건물로 방문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진행한 대면 조사에서 주가 조작이 있는지 몰랐고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주식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씨 계좌를 거쳐 이뤄졌고 법정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며 작전 세력 측에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의 특검법 재발의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의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본인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법원장님들, 우리 판사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주포나 아니면 방조범에 대한 그런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나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계좌를 이용당했다. 그리고 23억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법무부의 정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을 당했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 판사님들도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 안에서 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감을 해서 과연 또 오후에 대전 고검 국정감사를 갈 텐데 거기서 또 어떤 변명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법사위는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므로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라도 법에 맞게 국정감사를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끝내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씨 앞에서 무너졌다며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무수한 증거를 철저히 외면하며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김건희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는데요.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주가 조작, 명품백의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어이상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조 대표는 갈수록 스모킹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김건희 씨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누군가는 크게 웃고 있겠죠. 국힘당 한동훈 대표는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과를 검찰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당 차원에서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밀란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역대 어떤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일가족, 부인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있었나요? 너무 뻔뻔합니다. 후한 무치라는 말도 부족한데요. 얼굴에 철갑을 둘렀습니다.